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그 중에서 팽창 임플란트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가 새로운 임플란트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회사는 리지콘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닥터 룰리치라고 이분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많이 이제 수술을 해오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AMS 기계도 써보고 콜로플라스트 기계도 써보고 이제 양쪽 기계 둘 다 장단이 있거든요. 어느 가 더 좋은 기계는 없어요. 하지만 장단이 있죠. 단점을 다 배제하고 장점만 모아가지고 새로 만들면 어때? 그렇게 생각해서 고안한 기계가 리지콘이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본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의 제품이 가장 좋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서전은 그걸, 수술하는 의사는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회사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수술한 의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정말 수술을 해봤던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지콘 팽창형 임플란트의 가장 이제 뭐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펌프예요. 펌프는 펌폴러지, 그러니까 펌프 자체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펌프들은 물을 빼는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물을 넣는 그 펌프가 너무 딱딱하다. 그래서 매뉴얼 덱스테리티, 그러니까 손에 뭔가 조작하는 힘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능력이 떨어졌을 때 펌프 조작이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떤 점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했었냐면 그들이 원하는 바는 뭐였냐면은 한 번 펌프를 누를 때 드는 힘은 적게,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펌프를 조금 덜 세게, 그러니까 덜 힘을 줘도 펌프가 이제 눌릴 수 있게, 한 번 스트로크 볼륨에 한 번 누를 때 물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좀 약간 완전 대치되는 얘기잖아요. 좀 더 세게 눌러야 물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부드럽게 누르지만 물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실제로 누를 때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한 번 누를 때 물의 볼륨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대가가 따라오죠. AMS나 콜로플라스트보다 펌프가 필링 되는 시간이 늦어요. 콜로플라스트나 기존 제품들은 빡빡빡빡빡빡 이렇게 눌렀다면 리지콘 제품은 빡 이렇게 리듬이 좀 늦어요. 물이 차는 속도가 조금 더 늦은 거죠. 하지만 환자의 사용 편의성은 더 증가했다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을 빼는 버튼 자체도 훨씬 더 누르기 쉽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잘 눌리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지금 기존의 제품들은. 근데 이거는 확실히 눌리는 느낌이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기존에 사실 저는 AMS나 콜로플라스트 펌프를 사용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은 엄밀히 보면은 교육을 잘 못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술하고 저희 병원은 이제 펌프 교육만 주로 하는, 전담하는 친구도 있고 저 역시도 이것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은 처음에 한 달, 두 달 정도는 좀 사용하기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뭐 병원들이나 뭐 모든 환경들에서 항상 이게 펌프 교육을 아주 숙련된 사람이 할 수는 없다 보니까 회사들에서는 펌프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면에서 이제 펌프 자체 개선이 있었다. 그리고 실린더를 다시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해 보자면 실린더의 재질 자체가 변했어요. 옛날에 AMS를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AMS에는 터지지 않게 하려고 컨트롤드 익스펜전이라 그래서 제한적인 팽창을 하게 하려고 거기 안에다가 다크론, 그러니까 섬유 같은 걸 이렇게 씌워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린더 겉면이 터지면서 이게 다크론이 노출되면 유착을 일으켜요. 해면체 내부에서. 그러면서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해면체 손상도 심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없애고 그거 없이도 알아서 제한적인 팽창을 할 수 있게끔 재질의 변화를 준 거예요. 제가 항상 생각하지만 임플란트는 결국에는 소재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신소재 개발하고 신소재를 그렇게 적용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창 나오다가 이제 쑥 사라져버린 이야기가 나노 코팅이거든요. 원래 지금 그 임플란트에 하이드로필릭, 콜로플라스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필릭 코팅이 돼 있는데 뭐 리지콘 제품도 돼 있다고 해요. 이게 친수성 코팅인데 이거를 조금 더
미세한 입자에서 나노 레벨에서 코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훨씬 더 항생제 코팅 효과가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1, 2년 나오다가 또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소재 개발하고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마도 저는 특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의심은 해요. 왜냐하면 신소재를 그렇게 적용해야 제품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제 방어권이 생기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의심하긴 하는데, 여튼 뭐 그게 회사의 어떤 사정이었던 간에 신소재가 나와서 수술하는 의사에게 좀 더 용이하고 그리고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더 안전하다면은 여러모로 좋은 일이죠 뭐.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생긴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